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금요일 서울시의회 플러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서울시의회의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정례회를 앞두고 교육정책을 점검하기 위해 학교 교육 현장을 찾았습니다. 13명의 의원들이 이틀간 대안학교와 특성화고 등 6개 학교를 방문해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들여다봤습니다.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은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일부 개선해야 할 점들을 인식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의회 정례회를 앞둔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8일부터 이틀간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현장 6곳을 방문합니다. 탁상 공론에서 벗어나 교육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찾아내 의정 활동에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고교 자유학년제를 바탕으로 운영 중인 오디세이 고등학교. 교육청과 대한교육이 손을 잡고 만든 민관협력 모델로 입시 경쟁 대신 자율적인 학습을 제공해 학부모들로부터 주목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아주기 위해서 이 학교를 만들고 견학 후 일부 개선점을 인식한 의원들은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체험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리고 현장에 계신 교사 선생님들의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로 피부로 와닿고요. 또 이제 이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게 맞는 것처럼 오늘의 소리들을 담아서 저희가 좀 더 나은 정책으로 제안할 수 있는. 이어 서울하늘초 병설유치원과 신목중학교를 방문해 교육 환경을 점검한 의원들은 이번 방문을 시작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듣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직접 체험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교육이 학생의 요구와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한편 제274회 시의회 정례회는 오는 12일 시작하며 13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시정질문은 TBS 생중계를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TBS 박가현입니다. 최근 구조대가 사고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시민들의 발빠른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줄이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그만큼 재난 현장에서 시민들의 초기 대응 역량이 중요합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재난 초기 대응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해 각종 재난의 초동 대처와 수습 등 재난 대응력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주찬식 위원장은 시민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참여한다면 우리 사회의 안전체계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고 작은 재난이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 초반 소위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대피하거나 응급처치를 해야 인명피해를 확실히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에 사고 현장에서 시민들의 발빠른 대응으로 피해를 줄이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재난 발생 시 시민들의 초기 대응 활동의 의의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시민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참여한다면 우리 사회의 안전체계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우선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된 시민안전파수꾼 제도의 확립이 강조됐습니다. 시민안전파수꾼은 재난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대피하는지를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시민구조대입니다.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위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으며 사고가 나면 자기 자신과 이웃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현재 4만 5천여 명의 시민안전파수꾼이 참여하고 있는데 실제 생명을 살린 사례가 점차 나타나고 있어 1,000만 시민의 초기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토론에 참여한 시민들은 이런 재난 대응 교육을 지역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시민안전파수꾼이라든지 그 외의 모든 이런 교육들을 동 단위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의 시민들로 찾아가는 서비스로 재난 대피 요령이나 응급처치, 소화기 사용법 이런 것들을 유명한 연예인이 드라마 속에 이렇게 묻어나서 활용을 한다면 그것들은 시민들이 보고 자연스럽게 저렇게 사용하는구나 드라마 내용 속에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은 검토 뒤 조례로 제정되는 등 제도화될 예정입니다. TBS 문숙희입니다. 서울시내 국공립초등학교에 배치돼 학생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 보안관. 6년 전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당시 나이 제한이 없어 고령화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했는데요.
이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학부모,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한 TF팀을 꾸려 개선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용석 서울시의회 의원은 이런 의견을 반영해 지난 5월 학교 보안관 고령화 문제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학교 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서울시 국공립초등학교 562개 교회 총 1,188명이 배치돼 있는 학교 보안관. 이 중 50세 미만은 0.25%에 불과한 반면 60세 이상은 90%가 넘습니다. 학교 보안관은 연령 제한이 없어 노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안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김용석 서울시 의원은 작년 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이에 대한 개선안 마련을 서울시에 제안했습니다. 이어 서울시는 학부모와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꾸려 수차례 의견 교류를 했고 이를 통해 조례안이 마련됐습니다.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도 목적이긴 하지만 본래 목적은 학생들의 안전에 있기 때문에 그걸 더 중심에 두고 그래서 70세 정도로 나이 제한을 뒀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 보안관은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올해부터 채용되는 사람은 최대 5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어 이를 계속하고 싶을 경우 다시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그동안 누구나 통과될 수 있을 정도로 형식적이었던 체력 조건은 현장에서 외부 침입자에 대해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교육과 안전, 노동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 청력 테스트를 신설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체력 인증인 국민체력 100에서 3등급은 돼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 안전과 학교 폭력 예방에 공헌한 학교 보안관에게는 포상할 수 있는 규정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TBS 류밀희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부터 일반 축구 동호인들에게 초점을 맞춘 의장기 축구대회를 개최해 생활체육 육성을 돕고 있습니다.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은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체육회 활성화를 위해서 의장배 대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리고 정확한 헤더로 골망을 흔듭니다. 축구가 취미생활인 동호인들인데 수준급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의장기 축구대회를 열었습니다. 각 자치구별로 선발된 총 97개 대표팀이 참가했는데 20, 30대부터 70대까지 연령대별로 나뉘어 대회가 진행됩니다. 예선 단계부터 프로체육 못지않은 규모를 갖춘 건데 평소 이 같은 대회가 아쉬웠던 생활체육 동호인들에게 여간 반가운 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를 위하고 서울시 의회는 체육회 활성화를 위해서 의장배 대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번 대회를 함께 개최한 서울시 축구협회는 현재 협회에 등록된 모든 클럽이 참가할 수 있는 대규모 리그를 개최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근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늘면서 관련 대회 개최를 원하는 수요도 함께 늘었기 때문인데 한편으론 프로체육계와 생활체육계를 점차 통합시키기 위한 과정상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축구협회는 생활축구협회와 통합했는데 1부 리그부터 7부 리그까지 전체를 한 시스템하에 두기 위해 일종의 하부 리그를 만드는 작업인 겁니다. 앞으로 계획은 클럽도 이렇게 같이 해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서 전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통합하는데 큰 의미가 있지 않느냐. 오는 11일에는 서울 시내 5개 축구장에서 연령대별로 8강전부터 결승전까지 펼쳐질 예정입니다. TBS 이홍석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다양한 주제로 전시회를 열어 시민들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초대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정유년을 상징하는 닭과 희망을 나타내는 황금알을 토대로 세상을 표현한 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 화려한 깃을 자라가며 늠름한 자태로 서 있는 닭. 그 뒤에는 새벽녘을 환하게 밝히는 황금알이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1층 갤러리에서 진행 중인 명정숙 작가의 초대전 황금알 세상을 비추다. 작가는 전시회 이름대로 황금알처럼 빛나는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사회가 많이 혼란스러웠는데 세상을 많이 밝게 비추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황금알 시리즈를 작품을 하게 됐는데 세상을 많이 비추는 황금알을 낳는 것은 닭이잖아요. 어수선했던 전국으로 마음까지 추웠던 지난 겨울. 시민들의 촛불이 어둠을 밝힌 것처럼 황금알은 하얗게 쌓인 눈을 뚫고 피어올랐습니다. 여야가 서로 다른 입장에 있지만 마주보며 의견을 조율하면 희망을 볼 수 있을 거란 바람도 붓으로 표현했습니다. 화려한 색과 선명한 분놀림으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황금알은 작품 곳곳에서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다는 것이 어떤 큰 복을 가지고 온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화려한 색감의 그 닭의 모습과 황금알이 매치되어 있는 걸 딱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환한 기쁨과 복을 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어요. 이번 전시회는 오는 17일까지 서울시의회 1층 전시실에서 진행되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TBS 류밀희입니다. 서울시의회 문영민 의원이 지난 8일 TBS FM 서울 속으로에 출연해 청취자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인 문 의원은 서울 속으로의 코너 모교데이트에서 의정활동과 지역구인 양천구의 현안을 짚었습니다. 특히 문 의원은 민원 해결 전문가로서 전출입 신고 간소화와 신월동 상습 침수 문제를 해결한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또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TBS FM 서울 속으로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며 모교 데이트에서는 서울시의회 초선 의원들을 초대해 시의회와 시민들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김형안 의원이 출연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의회 같은 지방의회는 공식적으로 일정한 기간을 정해 활동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정례회와 임시회인데요. 오늘 의회 사용 설명서에서는 정례회와 임시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례회와 임시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방의회는 행정부나 법원 등과 같은 의결기관, 상설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에만 활동을 합니다. 먼저 정례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를 말합니다. 현행법에서는 1차 정례회는 5월에서 6월 중에, 2차 정례회는 11월에서 12월 중에 열리고요. 조례로 회의 일정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의원 선거, 또 총선거, 이런 대통령 선거 등이 실시되는 해에 의결로 회의 일정을 따로 정할 수 있고요. 또 연간 총회의 일수는 임시회와 정례회를 합해서 14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의를 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에는 매일 이 본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올해 정례회, 임시회 일정 역시 140일을 초과하지 않는 총 107일의 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례회 필수 처리 안건으로는 1차 정례회에서는 작년 결산 승인을, 2차 정례회에서는 내년 예산안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임시회는 정례회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정례회는 말 그대로 정해진 시기에 정기적으로 열리고 별도의 집회 요구 없이 공고 절차만 거쳐서 회의가 열립니다. 지금 집회 공고 안내문이 공문으로 나와 있는데요. 반면에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에만 열리는 이 비정기적인 회의입니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와 자치단체장의 요구로 열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27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인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김동욱 외 39명, 그러니까 재적의원 106명 중에 40명의 시의원이 임시회 집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의장이 임시회 집회 공고를 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례회와 임시회 그런 차이점이 있었는데요. 그럼 정례회와 임시회 기간 동안에 지방의회는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네. 첫날에는 본회의 개의에 앞서서 개회식을 갖는데 개회식에는 통상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해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 그러니까 서울시청이나 서울시 교육청의 임원들도 참석합니다. 개회식이 끝나고 의사 정족수인 재적 인원의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확인이 되면 본회의를 시작하는데요. 본회의는 의회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안건을 상정하고 제안자의 제안 설명이나 예비심사한 위원회의 심사 보고를 들은 다음에 질의나 답변으로 또 토론을 거쳐서 표결을 하게 됩니다. 네,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회로서 언제나 시민들의 의견에 좀 더 귀 기울이고 또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소통하는 의회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이 시간 지방의회의 정례회와 임시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서울시의회 플러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